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귀농귀촌 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관련 정책을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 이전이나 일자리 교육 등 농촌 생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새롭게 바뀐 귀농귀촌 정책을 손현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부가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방향을 올해부터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촌 생활에 대한 잠재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 앞으로 주거 이전과 일자리 교육 등 농촌 생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영농교육 등 귀농이 중심이 됐던 기존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그동안은 귀촌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했어요. 실제 귀촌을 하려는 수요가 훨씬 많은 이쪽으로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쪽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취지에서 주거 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하는 걸로 정책을 전환을 했고. 이번에 마련된 주요 정책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도시민이 농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실제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도록 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89개 시군에서 약 500가구에 대해 지원되며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 월 3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됩니다. 지역별 모집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은 2월 중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지역 정보 제공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 희망 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시군으로부터 주거와 농지, 일자리 등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기존 4개에서 89개로 확대됩니다. 농업 일자리 탐색형 교육 과정도 강화됩니다. 2주에 걸쳐 진행되는 귀농귀촌 교육과 영농 일자리 체험은 지난해 2,80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6,000명에게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귀농귀촌 지원에 편성된 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9억 원 증액됐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전문가 포럼과 정부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로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 지난해엔 제도의 첫 시행에 의의를 뒀다면 올해는 지난해 도입 당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에 2021 농정 이슈 점검 그 두 번째 순서로 공익직불제 보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공익직불제가 올해로 도입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지난해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삼았다면 올해 목표는 현장 밀착형 제도로의 보완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직불제는 도입 첫 해 만에 농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의 87.3%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농업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며 2017년에서 2019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 등 직불금 지급 실적이 신청 요건으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농업계는 신청 요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규모가 미미했거나 농해소득 조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앞으로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사실은 그게 이번에 이제 처음 공익직불제법 만들어지면서
들어간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빼든지 아니면은 그게 살린다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에서 그때 신청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 현행 공익직불제가 명칭과 달리 농가의 소득 보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선택직불제를 적극 활용해 농업의 환경, 생태 보전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선택직불제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선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환경보호, 경관보전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지키기 위해선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직불금을 농가들에게, 농업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나눠주고 뭘 하라고 하는 방식은 특히 환경관리, 농업환경관리 측면에서 할 일이 많은 선택형 직불제에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집단행동이 필요하고 그 집단행동을 하는 그 집단에게 직불금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선 공익직불제 예산 확충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공익직불제 예산이 연간 2조 4천억 원 규모로 묶여있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도 최근 선택직불제 강화와 수혜농가 확대를 위해선 적게는 3조 8천억 원, 많게는 5조 5천억 원의 공익직불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야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그거의 몇 배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농업계는 현장에서 공익직불제 신청과 이행 점검을 관리할 전담기구 설치를 주요 보완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밝힌 건데요. 농민단체들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1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RCEP, 한인도네시아, 세파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의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습니다.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CPTPP는 아시아 5개국,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각 2개국 등 세계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시장 개방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데 우리나라 농식품 상품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달합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년사를 통해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같은 날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세계무역기구 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된 상황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나 CPTPP 같은 메가 FTA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질서 변화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RCEP에 서명한 데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가운데 위생검역과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CPTPP의 입장료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기존 회원국들과 사전 협의를 벌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쌀 등 민간 품목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과거 2015년 한국이 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은 암묵적으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농업계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통상 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그 어떤 통상협정보다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가 대부분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산물 추가 개방 등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CPTPP 가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농업계는 또 CPTPP의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SPS 규범에 의해 그동안 검역으로 수입을 막아왔던 외국산 신선 과일이 물밀듯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동식물의 질병 범위를 농장 단위로 인정하는 구획화와 분쟁이 생길 경우 180일 안에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규정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배 등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명한 RCEP의 농업 분야 영향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초대형 FTA의 참여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농업계를 막다른 길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농산물 도매 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도매시장 통합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설문조사는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출하자는 물론 도매 유통인과 소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 시설물 사용 위반, 판매 원표 허위 작성, 대금 정산 지연 등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설자들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국 32개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자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일제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와 대국민 의견 등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도매시장 유통 개선 방안을 추가 발굴해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가협의체는 앞서 3차례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 기준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매시장의 정가 수의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 수의 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늘리는 차원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 정산 조직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매 지연, 재경매 등 경매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 기준 가격과 민간 거래 가격의 영향을 분석해 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매법인의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하고 서울 강서 도매시장의 시장 도매인제 운영 실태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7가지 주요 개선 과제 중 정가 수의 매매 확대와 대금 정산 조직 설립에 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입법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해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늘고 있지만 가축분뇨를 이용해 만든 퇴액비를 수용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은 줄고 있어 관계 당국과 농가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정 사육 규모 이상의 양돈 농가에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환경관리원 대한한돈협회 등 관계기관과 화상회의로 진행한 가축분뇨 처리 방안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화방류는 농장에 설치된 정화 처리 시설을 통해 가축분뇨 유기물을 99.9% 제거한 뒤 정화된 물 형태로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 기준 정화방류로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비중은 7.4% 정도입니다. 현재 90% 이상의 가축분뇨는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되고 있는데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는 데다 퇴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은 줄어 축산농가들은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액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수기에는 가축분뇨가 계속 적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액비 생산에 따라서 비수기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퇴액비를 못 뿌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반입을 못 받잖아요. 처리장에 쟁여져 있으니까. 퇴비 같은 경우는 수요처 같은 경우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퇴비가 잘 못 나가니까 이제 적체되는 부분들. 특히 돼지 분뇨는 전체 가축 분뇨 발생량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데다 지난해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강원 화천 지역에서 양돈 농장에 가축 분뇨 반출을 금지하자 농장 퇴액비 저장조가 넘쳐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터라 정화방류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퇴액비를 자원화시키는 중심 정책에 더해 정화방류 처리시설 설치 확대 등 가축분뇨 처리 방안 다각화에 나선 겁니다. 농식품부는 정화방류 처리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반적인 가축분뇨 처리 방안 대책을 올 3월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딸기는 보관 온도나 이산화탄소 처리 여부에 따라 선도 유지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품성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즉시 품온을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로 처리하는 게 좋은데요. 딸기의 유통기간을 늘리는 방법,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딸기 유통 시기를 맞아 농촌진흥청이 딸기의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처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방법은 크게 저온 예비냉장법과 이산화탄소 처리법 두 가지입니다. 딸기는 수확할 때 온도와 자체 호흡 등으로 인해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확 직후 모든 처리를 5도의 저온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딸기를 수확한 뒤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예비 냉장을 거치고 이후 5도의 저온에서 보관하면 20도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보다 상품성 유지 기간이 1.5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냉 효과가 큰 작물로서요. 찬 공기 같은 것을 통해서 농산물을 강제적으로 접촉시켜갖고 낮춰주는 유통 과정으로서요. 호흡에 의한 증산, 변색, 부패 발생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온 처리 결과 금실 품종의 상품성 유지 기간이 12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산타, 숙향, 아리향은 10일, 설향은 9일, 킹스베리는 6일가량 상품성이 유지됐습니다. 딸기의 상품성을 유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산화탄소 처리입니다. 이산화탄소 처리는 물러짐을 억제해 과육의 단단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딸기 수확 후 이산화탄소 농도를 30%로 설정해 3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대부분 품종에서 경도가 1.4배에서 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설향과 금실, 킹스베리 품종은 과육이 더욱 단단해져 선도 유지 기간이 이틀 정도 늘어났습니다. 품종별 상품성 유지 기간을 살펴보면 아리향은 5도 예냉 후 저온 보관했을 때 열흘 동안 유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처리나 MA 필름 처리를 거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통기간이 늘어납니다. 금실은 예냉 후 저온 냉장 기준 12일간 유통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 30% 농도로 3시간을 처리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킹스베리의 경우 과육이 무른 특성 때문에 5도로 저온 보관해도 6일 이상 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42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등 지자체 대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34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78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우선 사용해 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협상호금융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이 상품은 AI 피해 조합원의 재입식을 위한 필요자금 지원 상품으로 2%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AI 피해를 입은 농업인 조합원으로 대출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 만기는 1년 이내입니다. 이 밖에도 농협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부터 AI 피해 농가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 납입 유예 등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재식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시리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과수의 동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은 계속되는 한파에 도내 과수 농가의 동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자 기존에 운영하던 강원 과수 안전재배지대 분석 시스템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을 통해 과수 동해 정도를 안전,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나누어 지역별 예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은 과수 동해 증상 및 대책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3월 이후 출하되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에 대해 출하 조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만감류의 적기 출하 유도 및 공급 조절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투입하고 오는 3월 이후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 출하 조절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 농감협으로 만감류를 개통 출하하는 농가입니다. 지원 대상 품질 기준은 한라봉과 천혜향 모두 13브릭스 이상이어야 하며 산 함량 1.1% 이하, 무게는 한라봉 250g 이상, 천혜향은 200g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